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독에서 파트너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이노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데이터독과 서비스나우가 함께 서비스나우와 데이터독이 함께하는 지능화, 자동화 기반 클라우드 운영 혁신 방안이라는 주제를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저희 데이터독에서 데이터독과 서비스나우 연계를 통한 모니터링, 그 이후까지 관리하기란 내용으로 첫 번째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발표에서는 약 25분간 다음의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데이터독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 데이터독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데이터독과 서비스나우의 조합이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준비한 실제 데모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간단히 저의 소개를 드리고 오늘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데이터독 글로벌 파트너 테크니컬 솔루션스 팀 소속으로 파트너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근무하는 이노훈입니다. 데이터독의 MSP 파트너사 엔지니어 분들의 기술 지원과 CSP와 같은 데이터독 얼라이언스와의 협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독에 합류하기 이전에는 SI 기업에서 다양한 SI, SM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주로 인프라와 응용을 담당하는 PMO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데이터독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독은 SaaS 기반의 온프레미스, 클라우드 환경을 모두 포함하는 모니터링 플랫폼입니다. 서비스를 구성하는 서버,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 네트워크, 그리고 서드파티 솔루션 등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한 곳으로 수집하여 운영하시는 서비스에 대한 엔드투엔드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AWS, GCP와의 손쉬운 연동을 위한 인티그레이션을 제공하며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애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 데브옵스 프로젝트, 컨테이너, 서벌리스 등의 다양한 프로젝트와 환경을 지원합니다. 100% SaaS 플랫폼으로 별도의 관리 없이 새로운 기능이나 제품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플랫폼 자체의 안정성이나 장애에 대한 부분도 저희 데이터독에서 관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데이터독은 2010년에 설립이 되었는데 시작할 때는 조직 간 그리고 팀 간의 사일로를 허물고자 설립이 되게 되었습니다. 인프라 모니터링을 시작으로 APM과 로그를 포함한 3 Pillars of Observability로 시작을 하였고 UX 모니터링, 네트워크 모니터링 등의 제품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데이터독 시큐리티 플랫폼이 제품 라인업에 추가되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이미 2만 개 이상의 고객사에서 사용해 주시고 계시고 임직원 수는 현재 4,000명을 넘어 5,000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매분기 또 매해 눈에 띄는 매출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 데이터독은 다양한 제품을 추가하고 또 개선해 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많은 기능, 제품이 추가되면 언제 이 기능을 익히고 관리할 수 있냐고 걱정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데이터독은 어떤 제품 혹은 작은 기능이 추가되더라도 모두 하나의 데이터독 플랫폼에서 작동하고 또 기존 제품과의 연계를 가장 1순위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용하시거나 관리하시는데 이질감을 느끼시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6월에 발표된 2022년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에서 좋은 소식이 있어서 잠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데이터독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어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모니터링 앤 옵저버빌리티 영역에서 리더 그룹에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Ability to Execute 항목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데이터독은 불과 2년 전인 2020년에 비저너리 영역에 처음으로 등재되었고 바로 이듬해에 리더 그룹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데이터독이 이 영역에서 성장하고 있는지를 이 그래프를 통해서 꼭 언급드리고 싶었습니다. 상세 리포트는 저희 데이터독닷컴에서 다운받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럼 왜 데이터독이 어떤 강점이 있어서 많은 고객사분들이 사용해 주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링의 대상 영역은 크게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로 나눌 수 있고 데이터독은 UX 모니터링이라 불리는 프론트엔드 영역 모니터링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인프라, APM 등의 백엔드 모니터링,
그리고 전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 로그 관리가 가능합니다. 데이터독의 강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모든 모니터링이 하나의 플랫폼, 심지어 보시는 것과 같이 하나의 화면에서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데이터독은 지속적으로 다양한 기능이 추가되고 있지만 기존의 기능, 제품과의 새로운 기능, 제품 연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즉 코릴레이션을 1순위로 항상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데이터독을 사용하셨을 때 최종 고객부터 백엔드, 가장 깊은 종단까지 완벽한 엔드투엔드 가시성을 확보하실 수 있고 심리스한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됩니다. 데이터독은 고객의 입장에서 사용하기에는 단순하도록, 그러나 단순한 제품이나 기능을 제공하지 않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도 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하나의 플랫폼에서 필요하신 다양한 케이스를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특정 제품을 깊이 있게 소개하지는 못하지만 데모를 진행하면서 3필러를 구성하는 인프라, APM, 로그, 그리고 프론트엔드 모니터링의 대표적인 제품인 리얼 유저 모니터링도 간략히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독에 대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세션의 핵심인 서비스나우와 데이터독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Sense, Sync, Act라는 이 큰 구조를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독은 센스를 담당하여 고객사 여러분의 서비스를 정확하게, 상세하게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엔드투엔드 가시성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게 되는데 데이터독을 사용하시면 사각지대 없이 서비스 환경 모니터링을 하실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구성 정보, 다양한 매트릭, 그리고 로그를 수집하게 됩니다. UX 모니터링 제품까지 활용하신다면 사용자 경험 및 행위 기반의 데이터도 수집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한 매트릭과 로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고객사 기준에 부합하도록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장애나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일반적으로 알람을 발생시키도록 구성하실 것입니다. 데이터독과 서비스나우를 함께 사용하신다면 모니터링 환경에 대한 상세 구성 정보인 CI 데이터나 장애나 이상 징후 감지 시 발생한 알람 정보를 데이터독에서 서비스나우로 자동으로 전송되게 됩니다. 아마 많은 고객사분들이 서비스나우와 같은 시스템을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계시고 또 도입을 고려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데이터독에서 센스 단계에 수집한 여러 모니터링 정보와 서비스나우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모두 활용하여 서비스나우는 싱크 과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싱크 과정은 불필요한 정보를 최소화하고 보다 정확한 액트를 하기 위해 두뇌 회전을 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싱크를 통해 이후 어떤 액션을 해야 하는지 결정이 되면 서비스나우에서 인시던트를 자동으로 생성하여 담당자에게 라우팅한다거나 자동으로 문제를 조치할 수도 있고 또 자동 배포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액트와 싱크 단계에 대해서는 다음 서비스나우 세션에서 보다 상세하게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Sense, Sync, Act 구조를 바탕으로 저희가 모니터링하는 운영 환경에서 장애나 이상 징후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독에 등록해 놓은 모니터 항목을 통해서 장애나 이상 징후를 선감지하게 되면 알람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알람 메시지는 이메일, SMS, 슬랙, 팀즈와 같은 여러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장애 대응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은 어디 인프라가 문제인지, 어플리케이션이 문제인지, 혹은 네트워크가 문제인지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굉장히 혼란스럽고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혹은 수동으로 내부 시스템에 이슈를 생성하고 이를 담당자에게 할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조치가 완료되면은 이 내용을 다시 관련자들에게 연락해주고 필요에 따라서는 장애 보고서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래도 장애 보고서가 남는 경우라면은 이후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생겨서 좋은 경우지만 문제 해결 이후에는 장애 상황에 대해 대부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 모니터링을 통해 장애의 이상 징후를 감지한 이후 이 혼란스러운 과정을 지능화, 자동화한다면 어떨까요?
데이터독에서 알람이 발생하면 주요 메시지와 문제가 발생한 인프라 혹은 애플리케이션 환경에 대한 구성 정보를 즉시 서비스나우로 전송하게 됩니다. 서비스나우에서는 수집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 알람이 정말 사람의 조치가 필요한 것인지, 자동화된 프로세스로 처리가 가능한지, 그리고 누구에게 내용을 전달하면 되는지 등 분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인시던트가 생성되고 해당 인시던트를 통해서 발생한 장애건에 대해 팔로우업을 하게 됩니다. 장애가 발생하여 혼돈스러운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구간을 데이터독과 서비스나우의 조합으로 자동화하여 처리가 되고, 이렇게 처리한 결과는 서비스나우와 같은 시스템에 기록이 되어서 이후에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참고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데이터독에서도 인시던트 매니지먼트라는 기능을 통해서 장애 이후의 상황을 트래킹할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또 내부에서 사용하시는 서비스나우와 같은 시스템이 있다면 당연히 고객사분들 입장에서는 이와 연동을 해서 관리하고자 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장애 상황의 예시를 말씀드리긴 했지만 데이터독을 통해 신속하게 모니터링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능화, 자동화를 적용할 수 있는 업무는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에포트가 들어가는 업무를 하나씩 줄여간다면 운영 업무 혁신, 개선이란 것이 또 어려운 목표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데모를 진행하기 전에 데이터독과 서비스나우의 연동 방법에 대해서 잠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쉽게 진행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데이터독의 모니터링 알람이 발생할 때 서비스나우로 해당 알람 정보를 전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데이터독은 여러 솔루션과의 간단한 연동을 제공하고자 500개 이상의 인티그레이션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서비스나우 인티그레이션을 선택하여 인스턴스명, 계정 정보만 입력하면 쉽게 연동이 완료됩니다. 서비스나우의 싱크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텍스트 정보를 더 풍성하게 하고자 하신다면 서비스 그래프 커넥터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서비스 그래프 커넥터는 서비스나우 스토어에서 추가가 가능하시며, 추가하게 되면은 데이터독에서 모니터링하는 인프라 호스트에 대한 보다 상세한 구성 정보를 서비스나우 CMDB에 적재하게 됩니다. 오늘 데모에서는 데이터독 알람을 통해서 서비스나우의 정보를 전송하는 과정을 준비하였습니다. 네, 지금부터 데모를 통해서 데이터독이 모니터링하는 주요 영역에 대해 짧게 소개를 드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알람을 보내주는 모니터 설정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를 등록하여 우리 운영 환경의 문제를 탐지하였다면 이를 서비스나우에서 싱크 그리고 액트 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나우로 해당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전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나우로 전송된 데이터는 다음 세션을 통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좀 더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데이터독 플랫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소개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서비스의 가장 근본이 되는 인프라스트럭처 영역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현재 데이터독을 통해 모니터링되고 있는 모든 인프라 호스트의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만약 컨테이너 위주로 모니터링을 하신다고 하면은 이렇게 컨테이너로 변경만 해주시면은 컨테이너 기준의 호스트 맵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를 함께 운영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혹은 여러 CSP를 같이 사용하는 멀티 클라우드 형태로도 운영을 많이 하시는데요. 데이터독은 태그를 기반으로 그룹핑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는 예시로 어베일러빌리티 존이 되어 있지만 이 그룹을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로 변경을 하면은 보시는 것과 같이 쉽게 각각 CSP별로 컨테이너나 호스트를 분류하여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프라 위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영역에 대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모든 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서비스 맵입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나 이를 지향하여 서비스를 작게 만드는 것이 추세인 요즘, 서비스 맵은 운영하시는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의 상태나 서비스 간 통신을 한눈에 파악하시기 좋습니다. 여기 보면 에러율이 좀 높아서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 서비스를 클릭해 보면은
해당 서비스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보면은 문제가 되는 리소스에 대해서 딥다이브 할 수 있는 에러 트레이스까지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문제되는 리소스를 하나 선택하면은 해당 리소스에 대한 상세 트레이스, 어떻게 안쪽에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 플레임 그래프를 제공해 드립니다. 네, 이렇게 인프라와 APM과 같은 백엔드를 대표하는 영역을 소개해 드렸다면은 이번에는 프론트엔드 영역으로 잠시 넘어가서 UX 모니터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엔드 모니터링을 하는 방법 중 하나인 리얼 유저 모니터링 제품을 보시고 계십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사용자의 브라우저에서 수집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어떤 브라우저를 통해서 또 어떤 페이지를 많이 접속했는지, 혹은 또 어떤 나라에서 많이 접속했는지를 볼 수 있는 유저 애널리틱스 부분, 우리 서비스가 실제로 사용자의 브라우저에서 얼마나 빠르게 보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성능 지표, 특히 왼편에는 구글에서 지정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프론트엔드 모니터링 지표인 코어 웹 바이탈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브라우저에서 발생하고 있는 프론트엔드 에러에 대한 정보까지 모두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백엔드와 프론트엔드에서 발생한 모든 로그를 확인할 수 있는 로그 매니지먼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 로그 관리 솔루션을 사용하셨다면 굉장히 익숙한 UI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로그 영역에서 특별히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데이터독은 여러 소스로부터 로그를 수집하되 굳이 저장을 하지 않아도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약 15분 정도는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로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독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로그를 데이터독으로 전송하라는 의미에서 로깅 위다웃 리밋이라고 이 기능을 부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지금까지 3 Pillars of Observability라고 부르는 인프라, APM, 로그 영역, 그리고 프론트엔드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리얼 유저 모니터링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인 이렇게 여러 영역에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알람을 발생시키는 모니터를 이번에는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제 개인 계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독에서는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갖고 굉장히 쉽게 유연하게 필요한 알람을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여러 종류의 모니터링 타입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앞서 소개해드린 영역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매트릭, APM, 로그를 기반으로 한 알람을 기본적으로 등록할 수도 있고, 혹은 데이터독의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한 어노멀리 디텍션, 아웃라이어, 포캐스트와 같은 타입의 모니터링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데모에서는 AWS의 EC2 호스트 자원의 CPU 사용률 매트릭을 기반으로 한 매트릭 모니터를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간단하게 CPU 사용률이 높아지면 알람을 발생시켜줘 라는 모니터가 되겠습니다. 이번 매트릭 모니터에서는 임계치를 기반으로 한 모니터링인 스레시홀드 얼럿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어떤 매트릭을 이용해 갖고 모니터링 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CPU 매트릭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아마 운영하시는 환경에 따라서 모니터링이 필요한 다양한 매트릭이 있을 텐데, 이런 매트릭들을 모두 굉장히 세분화하고 정교하게 사용해 갖고 조건으로 추가를 해서 모니터링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 사용할 매트릭인 시스템 CPU 유저라는 매트릭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from 부분에는 모니터링할 대상을 세분화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는 운영 환경에 있는 점만 모니터링 하고 싶어, 혹은 나는 이 서비스만 모니터링 할래 등을 여기서 구분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현재
이 환경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모든 호스트를 대상으로 하고 싶어서 호스트에 와일드카드로 등록을 하고, 그리고 각각 호스트에 대해서 평균치로 모니터링 할래 라고 해서 average by host로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위에 그래프에 벌써 각각 호스트별의 평균치 CPU 사용량으로 구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알람을 발생시키게 되는 임계치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alert, warning,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리커버리가 됐을 때 다시 한번 알림을 발송할 수 있는 리커버리 스레시홀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대략적으로 위에 사용량 추이를 봤을 때 한 15% 정도면은 얼럿을 발생시켜줘. 그리고 워닝 같은 경우는 10% 정도를 초과했을 때 발생시켜줘. 이렇게 한번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계치까지 설정이 완료됐으면은 이번에는 전달할 메시지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 영역에서는 되게 다양한 변수랑 조건문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예시처럼 얼럿일 때는 이런 내용으로 누구에게 보내줘, 혹은 리커버리가 됐을 때는 또 다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줘를 요 메시지 창에서 모두 설정이 가능합니다. 간단히 우선 제목을 저는 요 호스트 네임이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CPU 사용률이 높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내용도 조금 간단하게 호스트 네임에 CPU를 점검해 주세요 라고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메시지의 제목과 내용이 결정이 되었으면은 이제 누구에게 이 메시지를 발송할지 정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요 멘션을 이용해 갖고 설정이 가능한데요. 현재 보시는 리스트는 지금 데이터독 환경에 등록되어 있는 계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다라는 사람에게 보내줘 라고 하면은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아마 일반적으로 SMS나 이메일, 슬랙, 팀즈와 같은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사용하실 텐데 모두 여기서 발송 대상으로 지정이 가능하고, 또 오늘 세션의 주인공인 서비스나우와 같은 ITSM, ITOM으로도 발송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모니터링 알람이 발생하면은 서비스나우로 이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아주 간단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얘를 잠시 저장을 해놓고, 데이터독에서는 서비스나우를 포함한 다양한 솔루션과의 간단한 연동을 위해서 인티그레이션을 제공하고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 500개가 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티그레이션 페이지에서 서비스나우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서비스나우와는 두 가지 연동이 가능한데요. 데이터독에서 발생한 알람을 서비스나우로 전달하는 연동, 그리고 데이터독에서 수집한 다양한 정보를 서비스나우의 CMDB에 저장해갖고 서비스나우 쪽에서 보다 풍성한 컨텍스트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그래프 커넥터 연동입니다. 금일 데모에서는 데이터독에서 발생한 알람을 서비스나우로 전달하는 기능을 연동해 보겠습니다. 이번 데모를 위해서 서비스나우 데모 환경을 구성하였는데, 데모 환경의 인스턴스명이 데이터독 이벤트 데모입니다. 그러면은 요 인티그레이션 페이지에서 Add New Instance를 클릭해서 저희가 연동할 인스턴스명을 넣어주고, 해당 인스턴스에 접속을 하는 계정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테이블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테이블은 데이터독에서 전송한 메시지가 서비스나우에 어떤 테이블에 적재할지 선택하는 건데, 일단 데이터독 인티그레이션을 진행하게 되면은 기본으로 데이터독 이벤트 혹은 데이터독 인시던트라는 테이블을 제공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데이터독 인시던트 테이블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서비스 그래프 커넥터는 별도로 연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크하지 않도록 하고, 이 상태로 인티그레이션을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등록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연동한 인스턴스로 아까 설정한 모니터 알람을 발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잠시 작업하던 요 모니터 항목이고, 아래쪽에서 이번에는 다시 발송 대상을 방금 저희가 서비스 나우로 연동했기 때문에 서비스 나우 대시라고 해갖고 여러 가지 항목이 뜨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도 이벤트 데모로 발송을 해줘 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테스트로 이 알람을 발생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러트 형태로 해서 런 테스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메시지가 발송되었고, 그러면 저희가 한번 서비스 나우 플랫폼에서 지정한 테이블에 데이터가 잘 적재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 데이터독에 인시던트 테이블로 데이터를 적재했기 때문에 여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방금 발송한 데이터가 아주 정확하게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타이틀, 안에 실제 메시지 내용, 관련된 뭐 호스트명 등등, 네, 되게 다양한 정보를 이 알람을 통해서 서비스나우 쪽으로 적재가 가능하게 됩니다. 서비스나우에 전달된 이 데이터독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나우에서는 자동화 프로세스를 수행하거나 자동 조치, AI 기반의 프로세스, 혹은 뭐 담당자 자동 할당을 해갖고 해당 인시던트를 할당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 풍성한 후속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독에서 모니터링한 거를 단순히 이슈 발견으로 끝내지 말고 해당 이슈에 대해서 더 빠른 조치를 진행하고 향후의 재발 방지를 위한 부분까지 서비스나우 쪽에서 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네, 이런 이제 서비스나우 쪽의 후속 작업에 대해서는 다음 세션에서 보다 상세하게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데이터독과 서비스나우의 연계를 통해 어떤 시너지를 내고 서비스 운영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데모를 통해서는 한 가지의 예시만 보여드렸지만, 이를 통해서 데이터독만 사용하시든 뭐 지금 현재 서비스나우만 사용하고 계시든 혹은 두 솔루션을 모두 사용하지 않으시더라도 운영 혁신을 위한 좋은 유스 케이스를 생각해 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어서 진행되는 서비스나우 세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